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산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제아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알로니아에 이어 리자베타를 죽인 일곱 번째 꼭지가 끝나지 않았었고요. 이번 시간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공포에 겪게 되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나옵니다. 심지어 여태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리자베타가 그래서 바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 순간 문 밖에서 사람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둘의 대화 내용으로 보아 알로니아를 보러 4층으로 올라오는 게 분명해 보였고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본능적으로 빗장을 잠급니다. 순간적으로 기재를 발휘한 거죠. 그러자마자 문이 격렬히 두들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꼬흐라는 남성과 젊은 예비 판사 베스트라코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문을 두들기던 이들은 문이 아니라 빗장이 잠겨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지금 안쪽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빗장을 내린 채로 있음을 유추합니다. 정말 예비 판사다운 추리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시에 라스콜리니코프에게는 살떨리게 긴장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방 안쪽의 심각성을 모르던 그들은 그저 문 열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얼른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중 우연히 문 열린 빈 방을 발견하여 그쪽으로 몸을 숨기고 결과적으로 무사히 탈출합니다. 모퉁이를 돌기까지, 그러니 온전히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까지 심리적인 질식 상태에 이르러 아주 간신히 집에 도착하는 라스콜리니코프. 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계획을 착실히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번째 꼭지를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온 라스콜리니코프를 보며 1부가 마무리됩니다. 결론적으로 1부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계획과 실행을 담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을 계획하고 침착하게 살인을 저지른 뒤 집에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죠. 이성과 조심성을 유지하던 그는 완전 범죄의 성공에 거의 다다랐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이해 완전 범죄에 실패하고 맙니다. 젊은이를 착취하던 악독한 사채꾼 알로니아를 살해하던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스스로 완전히 합리화한 상태였지만 온순하며 선량한 리자베타를 죽이려던 계획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꼭지는 자그마한 사건들에도 심각하게 동요하는 라스콜니코프를 그립니다. 사건을 저지른 뒤 새벽 2시에 눈을 뜬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지난날 저지른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오한을 느끼는데요. 혹여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지 하는 불안에 훔쳐온 폐물들을 모조리 버려버리기로 해 마음의 짐을 덜기로 합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가정부 나스타시아가 경비원과 함께 와 관청의 소환장을 전해줍니다. 경찰서로 가야 하는 일이 생긴 건데요. 공교롭게 살인을 저지르고 일어난 아침에 소환장을 받게 된 라스콜니코프는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공교롭게도 살인을 저지르고 일어난 직후에 소환장을 받은 라스콜니코프는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감에 떨며 경찰서로 향하는 라스콜니코프. 출두 시간을 조금 넘겨 핀잔을 받는데 소환장이 어제 이 일 때문이 아님을 확인하자마자 미칠 듯한 안도감과 가벼움을 느낍니다. 형편없는 경찰의 응대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참을 수 없는 쾌감을 느끼고요. 소환장이 무려 돈을 갚으란 내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소환장은 집을 담보로 차용 증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갚고 있으니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쾌감이 터져나간 상태에서 차용증에 썼던 구구절절한 아첨과 아양을 읽자 갑자기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정서가 요동친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기도 하죠. 그가 경찰서장 니꼬진 포미치라는 인물에게 전날의 살인을 이실직고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옆에서 그 살인사건을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진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실직고도 포기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로 집으로 오며 가택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지 엄청난 불안에 떨게 되고요. 살인을 저지를 때의 공포가 다른 방식으로 재현된 것입니다. 결국 자그마한 사건 하나하나를 모두 살인사건과 결부하며
엄청난 심리적인 등락을 겪고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의 마음 상태가 누가 봐도 대단히 불안정해지고 불행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부 두 번째 꼭지는 집으로 돌아온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이 훔쳐온 폐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에다 모두 버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에 버리는 순간을 생각해보니 주변에서 바라볼 시선들이 계속 의식되고 걱정되어 어디 묻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며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차 제작소 혹은 철공소쯤으로 되어 보이는 곳을 발견하는데요. 석탄가루로 휩싸여 있어서 물건을 버리기에 안성맞춤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업 자재들 사이에 폐물을 버리기로 마음먹고요. 그렇게 폐물을 감추자 증거인멸이 되었다는 생각에 경찰서에서 맛봤던 강렬한 쾌감과 희열이 다시 올라옵니다. 일을 마치고 나자 사흘 전 술 취한 소녀와 순경, 그리고 코수염난 중년인들을 만났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이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짓들을 되짚어 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스스로 저지른 일들을 되짚으며 라스콜리니코프는 너무나 많은 거짓과 비열함이 있었다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한 일이면 왜 훔친 물건과 지갑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되짚으며 이건 정말 자신이 하려던 일이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계속 합리화하려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정서적으로 확대하고 마주치는 모든 인간을 혐오스러워합니다. 이 대목에서 마치 앞서 마르멜라도프가 했던 심리적 극빈이란 표현이 생각나지 않나요?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스스로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다는 대목 말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전에는 심리적으로 적당한 가난 상태였다면 지금은 극빈이라고 부를 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콜리니코프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친구 라주미힌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친구를 마주하고는 횡설수설하며 스스로에 대한 증오심만 나타내는데요. 처음에는 라주미힌에게 과일거리를 구해달라고 하려다가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을 깨닫고 말을 멈춥니다. 선량한 친구인 라주미히는 과백거리는 없지만 번역거리가 있고 아주 괜찮은 일이라고 말해주고요. 그러며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자신의 번역감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를 받지 않고 라주미힌의 집을 나오며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는 중에 혼이 빠진 상태로 길을 걷다가 마차 바퀴에 깔릴 뻔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마차지기에게 채찍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색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지나가는 마차에 타고 있던 부부에게 자그마한 돈을 적선받기도 합니다. 이 금액은 자신이 앞서 적선했던 만큼의 금액을 정확히 받게 된 것인데요. 과연 여기서 자신이 앞서 자그마한 돈을 적선했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을 받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그 금액이 같았을 뿐이었을까요? 이런 운명과 우영의 경계처럼 보이는 일들은 아마 라스콜리니코프를 더욱 미치게 하는 일종의 장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받은 돈은 호수에 다시 던지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잠이 들었다가 환각과 환청을 보는 등 정신병 증세를 보이며 꼭지가 정리가 됩니다.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을 동시에 저지른 라스콜리니코프가 차츰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에 짓눌리는 모습을 너무 생동감 있게 그리는 중인데요. 과연 이후에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 읽은 분량은 140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